안녕하세요. 오차십니다. 그동안에 잠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소단원 연습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준비하신 학생들은 이것을 21쪽 펴고 쌤하고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노트 연필 꼭 준비해주세요. 잠시 복습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죠? 소수점 아래에 있는 반복되는 부분 순환마디를 정리할 거예요. 순환마디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순환마디를 딱딱 맞춰주고 얘네들끼리 EJ 서로 제거해줄 수 있게 되면 되겠다. 서로 제거하기 위해서 x를 그냥 원래 순환소수를 x로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순환소수의 적절한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걔네끼리 바로 지워지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0. 순환마디 5라고 하는 이 x에 대해서는 10을 그냥 곱하고 빼주면 9x는 5, x는 9분의 5 이런 모양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거였어요? 순환마디가 아닌 것들이 소수 부분에 들어가 있을 때였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원래 x의 모습이 없죠. 원래 x는 뭐였겠습니까? 10x를 했을 때 12.888이니까 원래 x는 1.2888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변에 정수만 남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수를 남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순환마디만 소수에 넣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x에다 10을 먼저 곱했죠. 그리고 또 10을 한 번 더 곱하면 128.888 여전히 소수 부분 서로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지워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크게는 있고요. 10을 곱할 것이냐 100을 곱할 것이냐 이 선택은 기준이 뭐예요? 그 선택의 기준은 순환마디의 길이였죠. 순환마디의 길이가 숫자 1개면 10을 곱하고 2개면 100을 곱하고 3개면 1000을 곱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곱해서 순환마디만 남긴 아이에서 다시 순환마디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냥 10을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에 딱 맞아 떨어지게 10을 또는 100을 한 번 더 곱해준 것을 100x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해가 되시도록 소수점 아래에 순환마디가 반복되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요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단원에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개념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설명했죠. 유리수 안에는 여러 가지 수들이 있었고 9분의 1 같은 것을 분수에서 소수로 고쳐보면 0.111 같은 순환소수가 됨을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환소수로 그냥 놔두고 봤을 때 얘가 분수가 될 것이냐는 것은 고쳐보기 전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분수로 고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영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이다. 따라서 순환소수는 분수로 고칠 수 있고 순환소수는 유리수가 된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0.111 같은 경우는 9분의 1, 0. 순환마디 2, 3의 경우에는 99분의 23 이런 패턴도 기억해 둘 만하죠. 0. 순환마디 8은 9분의 8이었습니다. 이것은 순환마디가 소수점 바로 뒤에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정수 부분이 없을 때였어요. 정리해보면 유리수라는 동네 안에 순환소수가 완전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소수만큼은 유리수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환소수라면 유한소수는 빼놓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정수를 빼놓고 생각하는 거 강조 안 해도 되겠죠?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 2학년 21쪽에서 보게 되면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를 도표로 정리했어요. 주의해볼 점, 소수 속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다. 소수라는 건 뭐다? 표현 방법이다. 그래서 무한소수라고 하는 표현 방법은 유한소수 확실히 구분됩니다. 그리고 무한소수 속에 순환소수와 아닌 무한소수가 있다.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를 합쳐서 유리수라 부르겠다. 정수는 이때 생각하지 않는다. 소수점이 찍혀져 있고 그 뒤에 어떤 수가 있는 경우에 0 아닌 수만 있는 경우에 생각하겠습니다. 개념 점검하기 문제 하나만 볼게요. 개념 점검하기에서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순서들을 문제마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해한 방식에 따라서 서술할 수 있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계속 분수라고 하는 것이 뭘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유리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유한소수도 순환소수도 유리수임에 틀림없다. 정리됐죠? 이제 22쪽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노트
노트 연필 드시고요. 교과서를 받아온 학생들은 교과서를 펴서 노트 옆에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한 시간을 계속해서 줄 거예요. 제한 시간이 몇 분이 있고 지나가면 휘슬이 울리고 또 다음 문제가 시작되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삼으시고요. 제한 시간을 선생님처럼 똑같이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푼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답 확인란으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초인지는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신의 풀이 갈무리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비교해보면서 공부할게요. 먼저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순환마디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수점 바로 뒤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의 과제예요. 그래서 1점 순환마디 536 같은 아이는 굉장히 착한 아이죠. 바로 x는 1.536, 536 이렇게 가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순환마디를 한 사이클 앞으로 끌어내야 돼요. 소수점이 몇 칸 뒤로 가면 되죠?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되죠. 얼마를 곱하면 돼요? 바로 10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되고 1000x가 되고 우변은 1536이 됩니다. 바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1000x 빼기 x로 계산하는 거니까 어디에 연결해요? 바로 여기에 연결하면 될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3.11 순환마디 4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표는 뭐예요? 순환마디가 소수점 바로 뒤에 시작되게 하고 싶어요. 몇 칸 뒤로 가야 돼요? 하나, 둘, 두 칸 뒤로 가야 되죠. 몇 x를 만들어준다? x는 3.11 순환마디 4일 때 100x를 만들어줍니다. 100x를 해줬더니 311.444 순환마디 나와줬죠. 그럼 순환마디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몇 칸만 끌어내면 돼요? 한 칸만 끌어내면 되죠. 그러면 다 제거될 거예요. 그러면 100x는 311.444 했으니까 한 칸 앞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00x가 되는 거죠. 1000x는 3114.444 뺄셈을 해줄 건데 어쨌든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간단한 기능을 배워요.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다 할 수 있다고 치고 하는 단계 속에서 일부분만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갈무리해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그런 약간 한 차원 높은 생각을 요구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풀고 있으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연결되는 건 바로 1000x 빼기 100x겠죠. 이러면 마지막 번 안 보고 넘어가기 십상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것까지 성실하게 봅시다. 0.2 순환마디 57. 그러면 얼마를 곱해주고 시작할까요? 57이 소수점 바로 뒤에 나오도록 10을 먼저 곱해주고 10x는 2.5757. 그 다음에 말 안 해도 되겠죠. 얼마를 더 곱해야 돼요? 100을 더 곱해야 돼요. 그렇다고 100x인가? 아니죠. 1000x입니다. 1000x는 257.575757. 자, 결론 내립니다. 1000x 빼기 10x. 수고했고요. 문제 2번. 순환소수 0점 순환마디 5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이 문제에서는 뭘 하라는 겁니까? 단계를 다 밟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눈치를 잘 채주시고요. 물론 이쯤 되면 선생님 9분의 5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딱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순서대로 차례를 밟아보죠. 먼저 무엇으로 놓는다? x는 0점 순환마디 5라고 놓는다. 그런 다음에 순환마디가 바로 시작했으니까 얼마만 곱해주면 된다? 10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써주시면 제일 완벽하다는 거예요. 양변에 10을 곱한다라는 말은 양변에 10을 곱한다는 계산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좌변만 아니라 우변에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1차 방정식 풀 때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뺄셈, 못 빼기 뭐, 2 빼기 1, 변끼리 빼면 9x는 5다. 변끼리 뺀다는 표현, 이런 표현이 있으면 고급져 보이겠죠? 9x는 5다. 답은 뭐다? x는 9분의 5라는 분수, 정수분의 정수, 유리수. 2점 순환마디 7일 이런 소수 고맙죠. 이런 소수의 경우에는 우리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99분의 271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가 9분의 얼마, 99분의 얼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아이들은 0점으로 시작하고 순환마디 바로 시작하는 아이들 뿐이에요.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외우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뭐 10개의 순환소수를 기하분수로 고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찬찬히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적으로 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자, 2점 순환마디 7일 먼저 뭘로 넣는다? 그렇지, 2점 순환마디 7일을 x로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환마디가 바로 등장해 줬으니까 몇 칸 땡기자, 두 칸 땡기자, 얼마 곱하자? 100 곱하자. 그러면 100x는 271.71717. 얘네 둘을 뭐 한다? 빼준다. 2에서 1을 변끼리 빼주면 99x는 269다. 계산 잘 하시고요. 그러면 x는 99분의 269다. 여기서 맞춰도 되나? 괜찮아요. 문제 이번에 3번. 3.3 순환마디 1. 이제 얘는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먼저 x로 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x로 놓고 나서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
순환마디가 소수점 바로 뒤에서 시작하지 않았죠. 한 칸 땡기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뭘 해줄 거예요? 얼마를 곱해줘? 10을 곱해줄 거예요. 그래서 10을 곱해준 애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0을 한 번 더 곱해서 땡겨주면 331이 될 거예요. 10하고 100을 각각 곱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번호 매긴 걸 잘 보세요. 1번 여기 x는 3.3111로 놓겠다 해요. 근데 얘는 나중에 안 쓸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렇게. 그 다음에 2번, 3번으로 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던 대로 그냥 1번에서 1번을 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에서 2번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3에서 1을 변끼리 빼주면 90x는 298. 그래서 x는 90분의 298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약분이 돼야 안 돼요? 약분이 된다는 걸 딱 눈치채야죠. 짝수네. 자,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2로 약분했을 때 45분의 149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4번 0.40 순환마디 7. 그러면 이 친구는 두 개의 수를 곱해야 된다는 게 딱 보이시죠 이제? 근데 처음에 x로 시작하긴 하지만 x는 0.40777 이렇게 시작할 거지만 x 자체를 쓰지 않고 뭘 쓸 거다? 두 칸 뒤로 당겨서 쓸 거예요. 두 칸 뒤로 당겨서 쓴다는 것은 소수점을 4, 0 요 뒤로 보낼 거니까 40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100을 곱하고 그 다음에는 한 칸 뒤로 밀어서 순환마디를 빼줄 거니까 1000을 또 곱하고 되겠죠? 100을 곱하고 1000을 곱하자. 그러고 나면 각각의 이름을 붙이자. 100을 곱한 건 2번, 1000을 곱한 건 3번. 여러분이 원하시면 반대로 이름을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제대로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900x는 367, x는 900분의 367. 약분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3, 6이 있고 7이 있으니까 36은 3의 배수고 7은 아니죠. 이런 애는 3의 배수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얘는 3의 배수와 10의 배수죠. 그래서 다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자, 이제 아까 1번에서도 얘기했지만 문제의 유형이 그냥 주어진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가장 단순한 게 있고 고치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치는 걸 다 할 줄 안다고 치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여러분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이 계획적으로 또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뭐라고 부를 것인지 이름을 붙여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볼게요. 먼저 소수로 나타내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방향이에요? 분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고쳐야 돼요. 그러면 분수가 실제 수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1차 시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타냈대요. 그러면 이젠 역발상이에요. 뭐예요? 얘를 나타낸 게 이거면 거꾸로 2점 순환마디 3을 분수로 나타낸 게 뭐가 돼요? 6분의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점 순환마디 3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2점 순환마디 3을 분수로 고쳐보자. 우리의 프로젝트는 일단 이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박스가 딱 떠요. 2점 순환마디 3을 분수로 고치는 과정. 먼저 뭐 한다? x는 a라고 할게요. 미안. x는 한번 썼으니까 a는 2점 순환마디 3으로 놓는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얼마를 곱해준다? 10a를 곱해준다. 10a에서 a를 뺀다. 어쩌고 저쩌고 해준다. 그러면 a는 9분의 21은 3분의 7이다. 이제 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생략해도 a는 3분의 7임을 알 수 있죠. a는 3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억했으면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쓸 때는 이 말을 다 써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자연수 x를 구하시오거든요. 2점 순환마디 3을 분수로 고치시오라고 한 적 없죠. 그래서 자연수 x를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2점 순환마디 3을 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럼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답을 썼으면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상황, 묻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쓸 건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자, 2점 순환마디 3을 분수로 고치기라는 게 여러분 속에 할 수 있다로 있으면 돼요. 그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이 말은 기본기고 2점 순환마디 3을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21 또는 3분의 7이므로 요 말을 써주시면 돼요. 시작점은 여기에요. 2점 순환마디 3을 분수로 나타내면 요거입니다. 이건 제가 압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선생님도 보면 이 친구는 아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6분의 x라고 하는 원래 분수는 2점 순환마디 3이라는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고친 것과 같아야만 한다. 따라서 x는 방정식을 풀면 14이다. 여기서 잠깐 벙찌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6분의 x는 3분의 7이다 라고 할 때 양변에다가 무엇을 곱해줍니까?
양변에다가 좌변에서 분모가 분수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분모가 아니라 x의 개수가 6분의 1인 양변에 6을 곱해주죠. 그러면 6을 곱해서 x가 해방이 되고 3위는 6이었으니까 14로 바뀌어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요 세 줄만 딱 써 있으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지 않은 단계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나 좀 표현상의 오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표현상의 오류가 나왔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도 좀 난감해요. 아예 그냥 여기만 틀린 거면 여기서 계산 실수가 있었겠구나 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전에 있는 것들이 뭔가 표현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 친구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런 내용들은 내가 한 큐에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압축하는 거예요. 압축해서 그냥 표현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했는데 틀렸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은. 할 수 있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다라고 과감하게 진술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순환소수 0점 순환마디 7의 역수를 구하시오. 다시 한번 묻는 것이 중요하다 했어요. 역수를 구하시오. 역수는 뭐였죠? 분수가 있으면 분자 분모를 뒤집으면 됐어요. 근데 원래 역수의 뜻은 뭐예요? 그 수와 곱했을 때 1이 되는 수예요. 그 말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역수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분수가 아닌데도 역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은 못 구하죠. 0점 순환마디 7분의 1이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수로 고쳐놓고 시작할 건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에서 보여달라고 하지 않은 것을 애써서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순환소수 0점 순환마디 7은 9분의 7인 거 외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본기로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진행해보면 어떻게 돼요? 0점 순환마디 7을 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7이므로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역수의 뜻을 생각해서 이 수의 역수는 역수의 뜻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역수의 역수는 7분의 9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분수일 때는 역수라는 말의 뜻이 굉장히 분명하죠. 근데 역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다른 맥락에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고요. 역수가 왜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 필요했었죠. x의 개수가 어떤 수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 개수의 역수를 어쨌든 곱해주면, 양변에 곱해주면 방정식이 x는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문제 5번. 유리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골라보라고 하네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리수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죠. 유리수 속에는 순환소수가 있고 유한소수가 있고 정수가 있다. 그런데 정수는 유한소수, 순환소수에 따지는 데서 좀 빼줄 거니까 자꾸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순환소수를 보면 유리수이다. 유리수가 뭐길래? 유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의 분수. 그냥 분수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형태의 분수라고 특정해줘야 돼요. 그럼 이런 분수가 되냐 안 되냐? 당연히 된다. 고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5. 유한소수는 유리수냐? 말할 게 없죠. 10의 거듭제곱분의 그거 꼴. 당연히 맞습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이건 없는 거죠. 좀 자신감 있게 말해놓으니까 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 아닌 순환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첨언해서 써볼까요?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한소수는 모두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쳐보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틀린 문제, 합답형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네, 합답형인데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서답형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틀린 서술이 있을 때 틀린 서술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틀린 서술이 있으면 배움의 기회로 삼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맞는 서술로 고치려면 어떤 말이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봄으로써.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정수는 제외해놨으니까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고쳐봤습니다. 이렇게 꼭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면서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틀린 문제가 없을 수
있나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답노트 해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중학교가 온라인 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온라인 계약은 4월 16일에 시작이죠. 4월 16일에 온라인 계약이라는 얘기는 지금 보고 있는 자료들이 어떤 기준으로 재생이 돼야 되는가를 좀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것이 출석 인정에도 관련될 수 있다. 심지어 나중에 평가 문제에도 연결될 수 있으며 뭐 앞으로의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영상을 뭐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열심히 보셔야 될 것이다. 선생님 강조하고요. 지금 연습 문제 풀어준 사람들 참 잘했습니다. 이번 5차 시의 경우에는 연습 문제를 따로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풀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1, 2, 4차 시 연습 문제 풀어보시는데 4차 시 연습 문제는 선생님이 수준별로 여러분이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고 재미있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고민에 걸맞게 부응해서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여러분이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반응을 남겨주면 선생님 힘이 납니다. 우리 나중에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나기로 하고요. 자, 다음 자식까지 안녕.